6월 10일 회사의 창립 기념일에 임직원에게 제공할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며 부가가치세 간주 공급에 대한 처리는 반영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자,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간주 공급 처리 반영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간주 공급의 전제 조건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는 거죠. 그죠? 우리 간주 공급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우리 자가 공급에 보면 면세 사업 전용이 있죠. 첫 번째가 면세 사업 전용은 면세 사업에 쓸 거면 처음부터 불공제 받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매입세 공제 받았다는 건 과세 사업에 쓰겠다는 의사 표현인데 면세 사업에 사용을 하기 용도를 전환시켜 버리면 시가로 팔아버렸겠다라고 하는 거고, 또 우리 자가공급에 비용음용 소형승용차 유지를 위해서 쓰면 비용용 소형승용차에 쓸 거라면 매입세 공제 받지 말라는 불공제 규정이 있죠. 그런데 공제 받았다는 건 개별 소비세 대상 차량이나 이런 데 안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갖고 쓰게 되면 너가 나한테 팔아버렸다고 하는 거고, 우리 사업상 증여, 우리 접대 관련이면 매입세 공제 받지 말라는 건데 매입세 공제 받아 놓고선 이걸 거래처에 줘버리면 시가로 팔아버렸다고 할 건 거고, 개인적 공급, 사업하고 관련이 없으면 매입세 공제 받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개인적으로 쓰게 되면 그걸 또 개인적 공급으로 시가로 팔아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 폐업시 잔존제하도 매입세 공제 받았다는 건 매출세액 창출하겠다는 건데 폐업하면은 일반 개인이 되어서 부가가치세법상 비사업자가 되죠. 부가세를 못 받기 때문에 팔아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직매장 반출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세법 규정에서 불공제 사유로 해서 매입세 공제 받지 말라고 하는 게 있는데 공제 받았을 때에 일어나는 건데, 그럼 간주 공급에 처리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 공제 받지 말라 그 이야기예요. 이 말은 창립 기념일에 임직원 제공할 물품이라는 건 사업 매출세액을 창출하는 사업하고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불공제 처리하라는 거예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로. 자, 그럼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라고 해서 이건 부가가치세법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말라는 거지, 우리 나중에 공부할 법인세법에서는 직원한테는 회사까지 다 내주라는 입장이에요. 다 내줘도 다 비용 인정해 줄게 이런 식이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건 부가가치세 이야기니까 이건 부가세법의 규정이 있어서, 자, 그럼 매입세액이 공제가 안 되겠죠. 그럼 54번 불공이고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로 해서 얘를 처리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한테 임직원한테 줄 거니까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6월 10일 날 54번 불공이고 화장품 400개를 개당 8만 원짜리로. 자, 우리가 사온 곳은 향기 상사고, 자, 전자세금 계산서 받았고, 그대로 2번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분계는 그냥 혼합으로 하고, 자, 이번엔 직원들 준 거니까 우리 복리후생비고 전부 다 외상했으니까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죠. 그러면 미지급금이라고 처리해 두면 되겠네요. 자, 다음 6월 11일 송도정비로부터 영업부에서 업무용으로 사용 중인 중형 승용차를 수리한 후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고 수리비는 전액 외상으로 하였다. 수리비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것. 자, 먼저 세금 계산서를 받았죠. 자, 그럼 세금 계산서 받았고 지금 우리가 내역이 2500cc 승용차죠. 자, 우리 승용차는 원칙적으로는 개별 소비세 대상이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그런데 1000cc 이하는 우리 경차라고 해서 특례법으로 우리 개별 소비세도 면제해 주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를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9인승 이상 승합차도 개별 소비세 면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매입세 공제를 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는 지금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54번 불공이라고 처리할 거고, 이 돈이 165만 원인데 공제가 되면
150만 원 들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15만 원 안 들어오잖아. 그래서 165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걸 자본적 지출이래요. 그럼 자본적 지출이면 자산으로 처리하라는 거죠. 그래서 차량 운반고라고 처리해야 되겠네요. 수입적 지출이었다면 차량 유지비, 자본적 지출이니까 차량 운반고로 처리할게요. 자, 그럼 6월 11일 날 54번 불공이고 우리는 중형 승용차 수리. 금액은 150만 원의 별도. 거래처는 송도 정비고. 자, 전자세금계약서, 비용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 자, 분계는 이번에 혼합이라고 하고, 자, 자본적 지출이라 그랬으니까 차량 운반구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써주면 되겠죠.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자, 우리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거, 이건 그냥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자산으로 처리하는 자본적 지출은 금액이나 비중도가 크기 때문에 내용연수 증가시키거나 용도 변경하거나 증축, 개축, 증설 뭐 이런 것들로 인해 돈이 들어가니까 이건 자산으로 처리하고 감가상각으로 비용화하겠다는 거고, 서서히 사용하는 기간 동안. 그런데 수익적 지출은 현상 유지, 능률 유지, 현상 원상 회복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전액을 비용 처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를 쓰는데 자동차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량 유지비로 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자본적 지출 친절하게 말했으니까 유형자산 계정 과목 쓰고, 이건 기존 이 자동차 장부가액에 합쳐져서 같이 감가상각해서 비용할 거예요. 자,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우리 이거 조정할 거예요. 우리 자본적 지출이라는 건 우리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고, 수익적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이 자산으로 처리한다는 건 우리는 자산 처리 후 감가상각으로 비용화하겠다는 거고, 수입적 지출은 지출 즉시 전액 비용으로 처리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자산 처리해야 될 걸 나중에 우리 이제 세무조정할 때 우리 수입적 지출로 처리해버리고 그럴 거예요. 그럼 전부 다 비용으로 처리했으니까 너무 많이 처리했죠. 거기에 대해서 세무조정할 거니까 당연히 이거에 대한 기본 개념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죠? 자, 다음 6월 12일 금성상사로부터 다음과 같이 상품과 원재료를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약서를 발급받았다. 적절한 회계 처리하시오. 자, 그럼 뭐 상품하고 원재료 이렇게 샀는데 복수거래하면 되고, 분기할 때도 근데 상품 원재료로 나눠서 쓰셔야 돼요. 자, 세금계약서 받았고 뭐 재고자산이니까 매입세 공제 되겠죠. 그래서 51번 매입과세고, 자, F7번 복수 거래를 해서 상품이 2,000개 12,000원, 원재료 5,000개 12,000원. 자, 그럼 거래처는 금성 상사고, 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계는 혼합. 우리 지금 상품을 산 게 2,400만 원이고 원재료 산 게 6천만 원이죠. 이거 분계서도 분리시켜 줘야 되겠죠. 그리고 대면에 얘는 전액 외상이니까 외상 매입금이다. 뭐 이번 외상하셔서 상품 원재료 분리시키셔도 문제는 없어요. 이건 여러분들 편리하게 쓰는 거지, 분계 유형은 어떤 거 써야 된다고 정해진 게 아니죠. 분계를 정확하게만 넣어 두시면 돼요. 자, 다음 자, 6월 13일 대산실업 주식회사의 제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현금으로 받아 즉시 당좌 예입하였다. 계정코드 420번 부산물 매출 계정을 등록하여 회계 처리할 것. 자, 부산물을 매출로 처리를 하겠다는 거네요. 자, 그럼 계정강호 및 적요 등록에 가서 자, 코드 번호를 420번 코드 번호에서 420번 쓰면 그 위치로 날아가죠. 자, 기억해 두세요. 400번대가 매출이라고 적혀 있는 건 영업수익인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공사수익금, 영역매출, 임대료 수입, 부동산 임대비 주업이면 임대료 수입 전부 다 매출로 본다는 거, 영업수익 보는 건 400번대고 영업수익으로 안 보는 것들은 900번대 영업의 수익 쓸 거예요. 그럼 부산물도 영업의 수익이면 자비익으로 처리할 건데 얘는 매출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부산물 매출이고 1번 성격은 매출로 선택해주고 자, 그럼 이제 얘 만들었으니까 이제 메인 매출 전표에서 세입계약서 발급한 거니까 11번 매출 과세죠. 그죠? 그리고 현금 받아 즉시 당좌 예입했으니까 당좌 예금에 돈이 들어오겠죠. 자, 그럼 날짜 6월 13일 날 11번 매출 과세 부산물 판 거고 금액은 60만 원의 별도 거래처는 대산실어 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계는 혼합. 자, 제품 매출이 아니라 방금 만든 420번 부산물 매출이고 차변에 당좌 예금에 돈이 들어왔다. 자, 우리가 만약에 외상을 했어요. 외상했으면 우리는 일반적인 상거래가 세무이것까지는 주로 생각할 때 제품 매출, 상품 매출만 생각할 수 있는데 매출 전부 다가 일반적인 상거래예요. 그래서 400번대 매출이면 만약에 얘 외상했으면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외상 매출금을 쓸 거예요. 자, 다음 6월 17일 당사는 미래로 컴퓨터 학원에서 운행하던 25인승 미니버스를 직원 출퇴근 목적으로 1,500만 원에 구입하고 미래로 컴퓨터 학원으로부터 세법상의 적격 증빙을 수취하고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자, 미래로 학원으로부터 세법상 적격 증빙 수취했대요. 뭐 수취한 거죠? 자, 이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죠. 학원은 어떤 형태의 사업자죠? 면세사업자잖아요. 그럼 면세사업자의 적격 증빙은 계산서죠. 그래서 계산서 받았다는 거예요. 자동차의 포인트 잡으시면 안 돼요. 면세사업자는 과세품을 사서 쓰면서 공제 못 받고 팔 때도 매출세 못 받는 사업자죠. 면세사업자는. 그래서 계산서를 받은 거예요. 그럼 53번 매입 면세가 되겠죠. 분계는 뭐 자동차 산 거니까 차량 운반구고 당좌 수표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에서 돈 찾아갈 거예요. 자, 그럼 6월 17일 날 53번 매입 면세고 우리는 뭐 미니버스를 샀고 금액 1,500만 원의 거래처는 미래로 컴퓨터 학원. 전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그죠? 그냥 뛰어넘고 자, 분계는 혼합. 자, 우리가 산 건 차량 운반구고 이 돈을 당좌 수표 발행했죠. 자, 수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렇게 항상 기준 잡으세요. 수표 제도는 수표를 받은 사람이 발행자의 통장에서 돈 찾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표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본권을 소지한 자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압 수표 은행 통장에서 돈 찾아가는 거예요. 그걸로 당좌 수표 내가 이체해줘도 되는데 수표 발행해주면 그 수표 가지고 내 통장에 돈 찾아가는 거예요. 자, 당좌 예금 구자 통장 본 적 있으신가요? 당좌 예금 통장 없어요. 그죠?
근데 당장 얘기하면서 내가 돈 찾으려면 내가 수표 발행해서 내가 그 자리에서 돈 찾는 거예요. 그게 수표 제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수표 발행하면 내가 이체종 돈 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 보고 가지고 빼가라고 주는 거예요. 수표가. 우리 자기업 수표 은행 가서 수표 갖고 때 이거죠. 내 돈 너 은행 통장에 넣어두세요. 내가 그 통장에 돈 찾아갈게요. 그게 자기업 수표라서 은행이 자기 앞으로 발행해서 자기업 수표인 거예요. 그죠? 자, 다음 4월 18일 날 미국의 에릭사에서 제품 생산용 검사기기를 수입하면서 인천 세관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수입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부가가치세와 통관 재비용으로 관세 35만원과 통관 수수료 9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미착 계정에 대한 회계 처리는 고려하지 말 것. 자, 그럼 수입세금계산서 받았고 그리고 제품 생산용 검사기기를 우리가 수입했기 때문에 불공제 사유가 아니죠.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는 240만원은 공제받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55번 수입이 되죠. 만약에 2000cc 승용차를 수입했다면 이 부가가치세도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54번 불공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국산차를 샀을 때 매입세 공제 안 해주고 수입차 샀을 때 공제해주면 말이 안 되죠. 그죠? 자, 그럼 자, 얘는 55번 수입인데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되는데 자, 우리 관세, 통관 재비용 35만원하고 9만원 이 44만원은 우리는 매입세가 아니고 얘네들은 관세나 재비용은 환급되나요? 일반적으로는 안 되죠. 관세가 되긴 해요. 관세는 그럼 이거 우리나라 가공무역 국가라서 수출하는 조건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가공하고 수출하는 것 나중에 수출하는 시점에 환급해 주는데 그런 건 특이한 경우니까 안 해주니까 그럼 얘 지금 이 검사기기 취득할 때 들어간 부대 비용이죠. 그래서 검사기기 취득 원가에 포함시켜야지. 우리 공제되는 매입세액만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쓰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이거 끝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갈 거니까 이제 분기하시면서 눈으로 익히시고 계정 과목 꼭 기억하세요. 매출세액의 계정 과목이 부가세 예수금이고 얘는 부채예요. 예수금 내 돈 아니죠. 대신 받아서 주는 거. 그리고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정 과목이 부가세 대급금이에요. 아마 ERP 쓰는 곳에서는 부가세 선급금이라고 할 거예요. 내 돈이에요. 줬다가 돌려받는 거. 그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취득 원가에 포함하거나 아니면 지출 비용으로 처리할 거예요. 약간 접대비로 포함되든지 차량 운반거에 포함되든지 그런 식으로 될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검사기기니까 240만원은 공제받을 거라서 부가세 대급금이고 관세나 수수료는 그럼 기계니까 기계장치라고 처리해 줘야 되겠네요. 자, 일단 우리 상단부는 부가가치세니까 이 관세하고 이런 거 상관없죠. 이 세금계산서 받은 거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에릭사가 준 게 아니라 이 세금계산서 준 것을 쓰는 거죠. 인천세관. 자, 그럼 날짜 6월 18일 날 55번 수입이고 검사기기 2개 1200만원에 2개씩 해서 2400만원에 별도고 인천세관 그리고 수입 전자세금계산서 자 분계는 혼합. 지금 55 수입액 쓰니까 매입세 공제된다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240만원이 부가세 대급금으로 분계가 되는 거예요. 물품 가격은 외국 회사에 줄 거거든. 그죠? 우리 왜 수입세금계산서 제도를 쓰고 있죠? 자, 우린 소비지급 과세 원칙을 구현하고 있죠. 소비지급 과세 원칙이 수출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우리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수입해서 소비하는 국가가 세금 부과할 거잖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출할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해서 부가가치세 받았던 걸 환급시켜주면서 완전히 제거시켜 버릴 거예요.
그래서 아예 부가가치세를 0원으로 외국에 보내고 대신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나라 세율에 맞춰서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우리나라에 반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수입하는 나라가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행동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차변의 나머지는 기계장치 취득 원가에 포함할 거고 금액은 44만 원이고 자, 이 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그럼 우리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시험 때 이거 나오면 거의 다 많이 틀리는데 얘가 2000cc 승용차였다 볼게요. 2000cc 승용차를 수입했다라고 하면 55 수입이 되면 안 되고 이 두 금액이 분계는 얘도 매입세 공제 안 되니까 차량 운반구, 얘도 차량 운반구가 돼야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이해가는데 분계가 잘 안 돼요. 왜냐면 컴퓨터가 여러분들 도와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게 예를 들어서 2000cc 승용차라면 2,400만 원의 인천세관이죠. 그러면 불공제 사유는 비용용 소형 승용차 유지인데 자, 여기에 차량 운반구인데 이 금액이 아니라 방금 240만 원과 44만 원 합쳐서 284만 원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얘를 우리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분계가 아래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아래쪽 분계를 지금 방금 여러분들 이거 보고 이야기했던 저하고 똑같이 이야기했잖아. 둘이 합쳐 284만 원이 차량 운반구에 포함될 거라고. 이렇게 분계 들어와야 되는데 54 불공하면 얘네들까지 합쳐가지고 주는 건 일반적으로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편리하라고 주는 거지만 그 분계가 들어오면 안 되죠. 차값은 외국 회사에 줄 거잖아. 일반 전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돈 미리 줬으면 미착분 썼다가 돌아오면 처리하고 이렇게 할 거고 매입 매출 전표에서는 얘가 그 수입을 했는데 수입세 연계해서 받았는데 불공제 사유면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얘도 나오면 여기까지는 잘 써놓고 여기에서 망가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금액이 확 다르게 나오죠.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이 두 개 비교하면 잘 생각하는데 얘만 가지고 바로 이야기하면 생각 잘 못해요. 우리가 회계 처리를 이것만 하고 있었죠. 그럼 당연히 이것 때도 이것만 줄 거잖아요. 그죠? 자, 다음. 자, 31번. 당사는 5월 25일에 거래한 주식회사 경수산업의 제품 매출 중 6월 19일에 일부가 환입되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수정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수정전자세금 계산서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작성일자는 세법에 따른 규정에 따라 작성하였고 회계 처리 시 계정 과목은 외상매출금과 제품매출에서 직접 차감하기로 한다. 자, 이번에 일부가 환입 반품받은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반품을 받게 되면 반품된 날짜에 우리가 쓰는 거라고 그랬어요. 앞에 제가 이거 설명했었죠. 우리 수정세금 계산서는 반품 환입 받게 되면 이 빨간색은 반품이라는 이 일이 일어난 날. 얘네들은 당초 날짜. 그죠? 그러면 지금 얘는 지금 일부 환입된 거는 환입된 날인 6월 19일자로 해서 우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세금계산서든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11번 매출과세고 그리고 뭐 회계 처리는 외상매출금 제품매출에 직접 차감한다고 하면 분계 유형은 2번 외상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6월 19일 날 11번 매출과세고 자, 우리는 이번에 환입이 일어났고 마이너스 700만원 거래처는 경수산업 자, 전자세금계산서고 자, 분계는 2번 외상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제일 편하죠. 자, 다음 6월 20일
주식회사 대신무역과 다음과 같은 계약 내용으로 내국 신용장에 의해 제품을 납품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대금은 5월 6일에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선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보통 예입받았으며 잔액은 동계좌로 납품기일에 송금받았다. 자, 그럼 우리 계약 총 7,500만 원 중에 계약금 2,50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했죠. 그죠? 그럼 이때는 우리는 내국신용장 발행이 안 됐던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번엔 5천만 원만 발행해 주면 되죠. 그럼 5천만 원만 발행해 줄 건데 선세금계산서 발행해 줄 때는 제품 매출이 아니라 선수금이라고 써뒀겠죠. 그죠? 계약금 받을 때는 수익인식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 처리는 선수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는 거는 5천만 원이지만 제품 매출은 오늘이 우리는 인도한 시점이기 때문에 납품한 날이기 때문에 오늘 제품 매출은 7,500을 다 인식을 하고 하지만 2,500은 선수금을 지우는 거고 그리고 5천만 원만 보통 예금 받았다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럼 6월 20일 날 12번 매출 영세고 자, 얘는 제품 세금계산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는 건 5천만 원이고 거래처는 대신무역 전자세금 계산서 영세율 구분은 3번. 자, 분괴는 혼합. 자, 제품 매출인데 이제 수익인식은 전액을 그러면서 과거에 선수금이라고 받았던 2,500만 원은 지워주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돈은 보통 예금에 입금받았다. 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뭐 과거에 지금 이것도 한번 가보면 5월 6일자에 보면 계약금에 대해서 대신무역에 선수금으로 처리가 되어 있죠. 근데 이때는 내구신용장이 없었는지 그냥 일반 과세로 해줬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상대방이 영세를 해달라 그러면 그거 줘서 이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해 주는 건이지 지금 거래하고 연결시키면 안 돼요. 이거 영세율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우리 모르는 거잖아. 얘가 조기한 것 받으려고 그냥 놔둔 건지 그런 건 여기 적혀 있는 거 아니죠. 지금 이 문제에서는 오늘 5천만 원짜리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한 것만 쓰는 거예요. 그죠? 과거 거 수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괜히 또 선수금하고 확인하려고 갔다가 이거까지 같이 꼬여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다음 6월 21일 당사는 매입한 상품 중 원가 230만 원, 시가 300만 원을 원재료 매입처인 금성상사에 접대용으로 제공하였다. 자, 거래처에 접대용으로 줬는데 상품을 줬네. 상품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건 매입세 공제받은 거고 이걸 거래처에 줬다는 건 사업상 증여인 간주공급에 걸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14건별이네요. 간주공급은 14건별로 처리하셔야 되죠. 자, 그럼 자, 우리는 시가인 300만 원에 판 거고 30만 원 가지고 오라는 거죠. 부가세 예수금으로. 그리고 우리는 300만 원짜리 물건 매출한 게 아니고 상품 230만 원짜리 준 거고 그리고 원재료 매입처니까 500번대의 접대비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럼 그 접대비는 260만 원이 되겠네요. 자, 6월 21일 날 14건별이고
사업상 증여액 걸렸고 금액은 300만 원에 10%, 어이구 실수했네. 300만 원에 30 써주면 되고, 자 거래처를 원래 원칙은 안 쓰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회사에서는 안 쓰실 건데, 그런데 시험에 적혀 있어요. 이렇게 거래처 알려줄 때는. 그럼 우리 적는 게 우리 정신 건강에 좋겠죠. 다운이 나왔을 때. 그래서 알려주면 쓰고 안 알려주면 쓰지 말고. 자 분기는 혼합. 얘 제품 매출이 아니라 상품이고 타계정 대체 적용 8번에 230만 원짜리고, 얘가 500번대의 접대비가 되면 되겠죠. 자 다음 6월 23일. 자 당사는 출퇴근 목적으로 사용할 7인승 승합차 스타렉스를 현대자동차에서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동구입건에 대하여 인도금 3월 20일 지급한 1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는 현대자동차와 협약된 국민리스에서 10개월 불안 상환 조건으로 차입하여 지급하였다. 자, 세금계산서 받았고, 그런데 자동차가 7인승이죠. 그럼 8인승 이하 차량은 매입세 공제 안 되니까 54번 불공이 될 거고. 자, 그리고 우리는 과거에 3월 20일 날에 150만 원을 계약금으로 줬고, 그리고 오늘은 우리는 나머지 돈 1,500만 원은 지금 현대자동차에 할부한 게 아니라 국민리스의 10개월 불안 상환이니까 국민리스에서 현대자동차에 돈 줬겠죠. 그럼 국민리스에다가 10개월 할부니까 돈 빌린 거죠. 그래서 단기 차입금으로 들어와야 되겠네요. 자, 그럼 6월 23일 날 54번 불공. 자, 우린 스타렉스 차량을 사고 1,500만 원의 별도, 거래처는 현대자동차, 전자세금계산서고, 불공제 사유는 3번 비용용 소형승용차 구입. 자, 분계는 혼합. 자, 우리는 차량 운반구 산 거죠. 원재료를 차량 운반구로 변경하고, 대변에 과거에 청급금 준 거 150만 원 지워주고, 나머지는 10개월 분할 상환으로 금융회사에 했으니까 단기 차입금이다. 이 돈은 국민리스에 갚아야 된다고 해서 여기 거래처도 꼭 바꿔주셔야 되죠. 이 라인을 좀 신경 쓰셔서 하셔야겠네요. 자, 다음 6월 25일 본사 건물에 대한 수해 방지를 주식회사 효성건업에 의뢰한 후 대대적인 개축을 실시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공사대금 1,870만 원 중 87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액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세금계산서 받았고, 건물에 돈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 본사 건물이니까 불공제 사유 아니죠. 51번 매입과세고, 자 여기에 대대적인 개축을 실시했네요. 증축, 개축 이런 건 자본적 지출의 키워드죠. 그렇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 개축을 했으면 계정 과목을 건물이라고 써야겠네요. 자 그리고 뭐 돈은 870 현금, 나머지는 미지급금. 자 그럼 6월 25일 날, 자 우린 세금계산서 받은 거 51번 매입과세고, 건물 개축을 하는 거고, 금액은
1870만 원 포함이니까 1700만 원의 별도. 그래서 저는 효성건업이고 전자세금계약서 분계는 혼합이라고 하고, 자, 얘는 자본적 지출이라서 건물이라고 하고, 그리고 현금으로 870만 원, 나머지는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자, 다음 6월 27일 둘이 상사의 제품 3천만 원을 8월 25일에 인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일인 6월 27일에 동거래 금액을 보통 예금으로 받고 이에 대한 전자세금 계약서를 발급하였다. 이번엔 우리가 선세금 계약서 발행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금 계약서 발행을 하는데 우리 제품 매출이다라는 그 회계 처리는 인도 시점에 하는 거니까 이번엔 제품 매출이 아니라 선수금이라고 처리해 줘야 되겠네요. 분계는. 자, 그럼 6월 27일 날 세금 계약서 발행해 준 거니까 11번 매출과세고, 자, 우리는 제품을 파는 건데 3천만 원의 별도. 거래처는 둘이 상사. 자, 이번 제품 매출이 아니고 우린 선수금이고, 자면에 이 돈을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 그럼 나중에 8월 25일 날에는 일반 전표에서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선수금으로 지어주는 거죠. 자, 다음 6월 28일 수출 면장에 의하여 외국의 보스사에 총 5만 달러의 제품을 수출하였다. 계정 코드 127번 외화외상 매출금 계정을 등록하여 회계 처리할 것. 자, 선수금 수령일은 6월 17일 이전에 10,000달러를 받았는데 환가했네요. 환가 금액이 1,020만 원이고, 잔금 결제일은 8월 10일 미래 날짜네요. 그러면 나머지 40,000달러는 선적일 기준 환율로 처리를 해서 과세 표준을 잡으면 되겠죠. 자, 그럼 일단 계정 과목부터 먼저 만들어 주고,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가서 코드 번호 127번. 자, 그럼 계정 과목을 외상 매출금을 쓰고 성격은 3번 일반. 자, 그럼 오늘 날짜 6월 28일 우린 직수출했으니까 16 수출이고 제품 수출한 거고, 자, 과세 표준은 일단 있는 게 우리는 40,000달러를 미래에 받을 거니까 40,000달러는 선적일 기준 환율이고, 그럼 4,200만 원인데 과거에 환가한 돈, 이거는 환가 금액을 하면 5,220만 원이 되죠. 자, 그럼 5,220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되는 거고, 거래처는 보스사고, 자, 직수출이고, 자, 분계는 혼합. 자, 그럼 우리 제품 매출 수익인식은 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란 말 없으니까 5만 달러 전부 다를 1,050원으로 해야 되죠. 그러면 금액은 5,250만 원이 되고, 다음 차변에 과거에 우리는 계약금 받을 때 선수금으로 처리해 둔 게 1,020만 원이고,
나머지 8월 10일 날 받을 거는 방금 외화 외상 매출금 쓰라고 했던 계정 과목인데 얘가 지금 우리 받을 게 4만 달러에 1,050원이니까 4,200만 원이 되죠. 자, 그럼 30만 원 우리가 손해 본 거는 차변에 매환 차손이다라고 처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6월 30일 주식회사 갑을산업은 사용 중이던 건물을 금성상사 주식회사에 매각하였다.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매각대금 3억 원이고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계약 조건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매각대금은 당좌 계좌에 입금되었다.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기준에 따라 안분 계산하며 회계 처리는 일반 전표 입력해서 하나의 전표로 처리할 것. 자, 그럼 우리 두 가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부가가치세법은 지금 우리 건물하고 토지를 일괄 매각한 거니까 우리 원래 그러죠. 땅값 따로 건물값 따로 이렇게 이야기 잘 안 하죠. 뭐 건물 팔면 땅까지 같이 가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는 장부에도 그렇고 세법도 그렇고 얘 둘이를 서로 따로 분리해서 하죠. 회계에서는 감가상각 때문에, 세법에서는 과세 면세 때문에. 그럼 부가가치세법에서는 토지 부분은 계산서 발행할 거고 겸용사업자, 건물 부분은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10%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부가가치세법도 민감하겠죠. 그럼 이 금액을 지금 3억 원을 안분을 해야 되는데 안분하는 비율이 부가가치세법은 원칙은 감정가액이에요. 근데 감정가액 없다라고 나왔죠. 그러면 그 다음이 기준시가예요. 그럼 기준시가가 2억하고 4천이 적혀 있죠. 그럼 이 기준시가로 둘이 안분을 하면 자, 그럼 우리 토지는 총 3억 중에서 자, 우리 안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얘 둘이 합쳐서 그 중에 너가 얼마다. 2억 4천 중에 2억이 토지다. 그게 이거죠. 지금 제가 다 쓰긴 했는데 제가 24분의 20이라고 쓸 거예요. 그죠? 그러면 3억 곱하기 20 나누기 24 하면 얘는 2억 5천만 원이고 그럼 건물은 3억 중에서 자기한테 해당하는 게 4천만 원이고 2억 4천 중에서 4천만 원이죠. 그러면 5천만 원이 나오게 되네요. 우리 과세 표준이 공급가액이잖아. 부가세법은. 그죠? 그래서 자, 얘 쓸 건데 그럼 이건 2억 5천 원 계산서 건물은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500만 원까지 해서 돈은 3억 500만 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걸 안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를 뭐 매입 매출 전표에는 뭐 상단부만 쓰라 그랬으니까 그럼 6월 30일 날 땅에 대해서는 우리는 우리 13번 매출 면세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2억 5천만 원의 거래처가 갑을산업 이 우리 회사죠. 상대방은 누구야? 금성상사. 그리고 전자계산서다. 다음 또 11번 매출과세의 건물인데 얘는 5천만 원에 500만 원. 금성상사죠. 자, 일반 전표 안 가고 그냥 전 여기서 할게요. 분계 똑같잖아. 아래가 일반 전표니까. 어차피 분계에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500만 원 써주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파는 걸 쓸 건데 자, 그럼 문제를 보면 자, 토지는 장부에 얼마라고 적혀 있죠?
1억이라고 적혀 있죠. 그럼 건물은 장부에 어떻게 적혀 있죠? 4,500은 장부 금액이고 그럼 적혀 있기는 8천에 샀는데 3,500 달았다고 적혀 있겠죠. 감가상각 누계. 그죠? 그래서 4,500이라고 보여줄 거잖아. 우리 그걸 토지 1억과 건물 8천, 건물의 감가상각 누계 3,500을 지워줘야 얘 둘이를 다 지우는 거겠죠? 이해가셨죠? 자, 그럼 우린 대변에 이거 토지부터 지우면 토지는 1억이라고 적혀 있었고 또 대변에 건물은 8천만 원인데 건물의 감가상각 누계 3,500이다. 이렇게 해야 예, 지우는 거죠. 그런데 차변에 우리가 돈 받는 거는 돈 얼마 받아야 되는 거였죠? 이거 돈 어떻게 받았대요? 당좌예금. 얘는 3억 500만 원 받아야 되죠. 왜 3억 500만 원 받아야 되죠? 이거 받아야지. 이 금액 받아야 될 거잖아. 이거 안 받으면 우리 거래 징수의 의무라는 건 이거에 10% 받아서 안 주면 내가 물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기서 감정가액으로 안분하고 없으면 기준시가로 안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얘 하게 나오면 이제 1억 5,500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1억 5,500이다. 자, 왜 1억 5,500이죠? 자, 방금 말했던 거 이 두 개 장부 금액이 얼마죠? 토지하고 건물의 장부 금액 둘이 합쳐서 얼마죠? 문제 적혀 있잖아. 장부 금액만 하면 1억 4,500이죠. 근데 이거 얼마에 팔았어? 3억에 팔았잖아. 문제 3억에 팔았다 적혀 있잖아. 그럼 1억 5,500이라고 이익 나와야 된다니까. 자,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장부는 내 장부에 적혀 있는 금액이랑 내가 판 금액하고 차이가 이익 손해로 나와야 되지. 그렇게 안 나오면 틀린 거예요. 이게 왜 나왔지라고 생각하실까 봐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판 거에 대한 금액이 얘들이 합치니까 장부 금액이 1억 4,500이었는데 3억 팔았잖아. 방금 500은 세법이 받아서 달라는 거지 내 돈 아니잖아. 그래서 지금 우리 분기에 보면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이 500만 원 있고 난 이 돈까지 그냥 같이 받은 거예요. 내 거 아니고. 난 3억만 내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하고 같이 엮어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내 돈하고는. 예수금은 내 돈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건강보험료 직원들한테 줄 때 그 빼고 주면 예수금이라 쓰죠. 그거 안 내면 건강보험공단이 우리 회사 통장 압류거는 방법이 뭐냐면 직원들이 건강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에 내야 될 걸 회사가 중간에서 횡령했다고 횡령죄로 고소하기 때문에 통장에 압류가 바로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금은 내 돈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예수금인데 받아서 주는 건데 부가가치세는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만들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부가가치세를 자기 돈처럼 생각하는 사장님은 사업을 할 자질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지 돈 아니라 그랬잖아 제가. 자기가 부담하는 게 아니에요. 받아서 가져다 주는 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 돈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매일 매출 전표 끝났고 이제 쉬었다가 저와 같이 결산을 합시다.